정말 날씨 좋은 계절, 달리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운동화 신으시나요? 네, 저는 지금 여기 맨해튼 5번가에 있는 나이키 하우스 오브 이노베이션 뉴욕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키의 세계 최대 규모의 매장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르메스, 루이비통 다 제치고 전 세계 브랜드 영향력 1위에 올랐던 것이 바로 이 나이키입니다. Just Do It이라는 이 누구나 알고 있는 문구로 마케팅의 정점에 서 있는 브랜드죠. 실패에도 꿈을 이야기하고 도전을 중시하던 나이키였지만 지난 올림픽에서는 아무나 승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광고로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나이키는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연매출 513억 달러, 덩치에선 전 세계 어느 스포츠 기업도 비교를 하기 힘들죠. 하지만 러닝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 진짜 대세는 짚고도 쉽지 않은 온, 아식스, 브룩스, 호카 이런 곳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이키는 2017년 러닝화 부문에서 매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닝 애슬레저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했고 겨우 1% 정도뿐이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시장의 격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런 것을 미리 다 내다본 것인지 40년 전에 이미 이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은 이유를 일찌감치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달 들어 주가는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구조조정만으로는 이 브랜드의 전성기를 되찾기는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대세 브랜드들 그리고 나이키, 이 경쟁 속에서 나이키가 그래도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신발 시장의 3분의 1은 여전히 나이키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 회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바로 이 러너들, 아마추어 러너들의 열풍을 놓쳤다는 겁니다. 브룩스, 뉴발란스 같은 이 전문 러닝화 기업들이 러닝 동호회를 만나러 다닐 때 나이키는 여전히 이 비싼 조던을 파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나이키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온 홀딩스입니다. 나이키의 강력한 대체자로 꼽히는 회사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온러닝, 온홀딩스입니다. 러닝의 기본을 잡으면서도 디자인까지 성공시킨 그런 회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가 나이키의 후원을 받은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전설적인 선수인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고 그리고 후원자는 또 테니스 스타였던 로저 페더러 그리고 젠다야가 앰버서더로 참여하면서 많은 입소문을 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신발을 구매할 때 전문 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뭐 중창이 어떤지 밑창이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구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창업자인 올리비에르 베른하르트는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트라이애슬론 3종 경기 준비를 하면서 잦은 부상에 시달렸고 아킬레스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고무호스를 잘라서 본인의 나이키 페가수스 밑에 붙였는데 이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이키에 가서 제안했던 게 처음 이 회사의 출발이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이키는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이 클라우드 시리즈들이 다 러너, 서퍼, 비스타 이렇게 있네요. 이 모델이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해도 라인들이 조금씩 달라요. 밑창 모양도. 이 회사가 이렇게 신발 밑에 원래는 똑같이 면이 다 차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고무호스를 잘라봤는 그런 모양대로 쿠셔닝을 똑같이 재현한 클라우드 택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클라우드 라인으로 불려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보면 인기 제품들은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옆에 더 로저스라고 써 있고 스위스 국기까지 붙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체성을 좀 더하는 것도 있고 이 신발 자체가 페더러가 운동을 할 때 본인이 발이 정말 편안하게 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신발을 썼는데 그런 기술을 여기 온 러닝에다가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도 이 상품의 마케팅도 좀 가능하고 입소문도 또 탈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이 시장에 좀 안착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드밴티지, 클럽하우스, 약간
운동을 할 때도 신을 수 있고 약간의 일상을 즐기면서도 약간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스니커즈 모델로도 나오면서 이거 보면 아까는 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보는 다른 스니커들처럼도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인업들을 충분히 구비해두고 나이키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소비자들한테는 어필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신다 보면은 약간 납작해진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쿠션감이 다른 운동화하고 달라서 많이 인기를 모으고 있고 운동장이나 아니면은 거리에서도 꽤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동선수잖아요. 본인은 잘 모르니까 이 전문 엔지니어인 카르파르 쿠페티 그리고 데이비드 알레만을 찾아가서 2010년에 손수 이렇게 구불구불한 밑창의 러닝화를 만들었는데 그 해에 독일의 스포츠용품 이스포에서 수상까지 하게 되면서 빠르게 안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러닝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이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생방송 하려고 입고 온 옷에도 잘 매칭이 될 정도로 디자인이나 색깔이 굉장히 심플한 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클라우드 네오라고 하는 제품도 또 있는데 이건 여기 매장에서 구할 수는 없고 온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이 구독으로 29.99달러, 약 30달러 정도를 매달 지불을 하게 되고 6개월 정도 쓰게 되면 그걸 반납했을 때 다시 새 신발을 받아요. 근데 자연에서 나온 콩 소재를 이용해서 이걸 갈아 없애고 새로 신발을 재생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참여하면서 일종의 이것도 마케팅이죠. 이런 마케팅을 하면서 좀 더 건강한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 만족스러운 소비, 좀 더 뭔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들까지 노렸다는 점에서 이미 이런 마케팅에서는 기존에 나이키가 해오던 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셀럽들을 통한 입소문도 타고 있고 부족한 유통망을 올해 하반기부터 앱으로 직접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북미와 일본, 중동 등에서 목표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3년 매출이 17억 9천만 프랑을 넘겼고 2분기에도 5억 6,700만 프랑을 넘기면서 1년간 순 매출이 20억 프랑을 처음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월가에서도 레이몬드 제임스, 번스타인이 아웃퍼폼, 트루이스트는 매수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덕분에 올해 들어서 벌써 주가는 62%, 팬데믹이 끝난 시점부터 2배 넘게 올라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사실 조금 비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나이키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가게 된다면 시작이다라는 평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자가 훌쩍 크는 사이 나이키가 저지른 실책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혁신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일명 범고래로 불리는 덩크로우에 너무 의존을 했고 명품 운동화 콜라보로 버티다가 기회를 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통 전략입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는 디지털 중심 직접 유통 전략인데요. 현재의 존 도나우 최고 경영자가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 최고 경영자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나이키의 실책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풋라커나 아마존 같은 도매상들과 거래를 끊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이키의 소비자 접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나이키는 1964년 창업 이후 러닝화, 조던 농구화로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베이를 거친 이커머스 전문가 존 도나우가 오고 나서 이 직접 유통 비중을 크게 높였고 같은 디자인인데도 원가 절감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존 도나우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러닝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음 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구조 조정을 이제야 시작한 상태라 문제의 본질이 바로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러닝을 사랑하는 미국 뉴욕에서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맨해튼에 있는 플릿핏이라는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러닝화 전문 브랜드를 모아서 파는 신발 편집 매장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나이키를 팔지 않아요. 원래는 나이키를 예전에는 팔았다고 하는데 나이키가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 직접 유통 전략을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 매장들에서 나이키가 점점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뉴발란스, 브룩스, 호카 이런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나이키의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같은 돈이라도 보다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등산하고 나서 하산을 좀 더 안전하게 빠르게 하려고 만들어진 호카, 러너들이 사랑하는 브룩스 같은 브랜드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너들이 요즘 굉장히 사랑하는 러닝화 전문 브랜드가 바로 여기 보시는 브룩스입니다. 브룩스는 191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원래는 발레 슈즈나 야구화 같은 신발을 만들다가 1974년에 좀 뒤늦게 러닝화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여기가 2000년대 들어서 한번 망할 뻔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이런 회사를 2006년에 워런 버핏이 벅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사들여서 지금은 벅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려면 벅셔 해서웨이 B를 사시면 되는데 이 오마하에서 열리는 주총에 가서도 이 브룩스 부스가 열려서 할인 판매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전시장이라고 해요. 신발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달리기에 좀 집중을 한 덕분에 지금 전 세계 매출 12억 달러를 찍었는데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온러닝이 20억 달러 그리고 이 호카도 14억 달러 정도니까 상당히 성장세가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년 전보다 22% 매출이 늘었고요. 미국 소매 점포에서는 이 기능성 운동화로는 전체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도 계속 확장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가볍다. 안 쉬는 것 같아요. 제가 신고 있는 뉴발란스도 무겁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가볍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브룩스를 사려고 하면 내가 어떤 체형인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내가 걸을 때 발 방향이 어떤지, 내 무릎의 체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춘 신발을, 러닝화를 골라준다는 거죠. 그만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오래 달려도 발을 잘 잡아주고 발목이 꺾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적 요소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액티비티 의류와 신발은 전 세계 매출이 4,5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말 큰 시장입니다. 러닝화는 이 중에 10%가 채 안 되는 아주 일부 카테고리지만 성장세는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합니다. 그래도 나이키가 뭔가 제대로 된 혁신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런 러닝 업체들의 반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소비자들의 목적에 맞게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내지는 테니스를 치러 갈 때 오늘처럼 날이 좋을 때 러닝을 할 때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브랜드들 중에 어떤 신발을 고르시겠어요?